마디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종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환자분 중에서 팔꿈치 통증으로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저희 의료진들은 되게 명확하고 간단한 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 환자분들이 의외로 궁금해하시고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질환의 명칭입니다. 환자분이 아프신 곳은 한 부위인데 보통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내상가염, 외상가염 이렇게 질환이 4개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진료실에서는 테니스 엘보라고 설명을 들으셨는데 진단서를 떼어서 보니까 진단서에서는 외상가염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시 와서 여쭤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골프 운동을 하다가 오셨는데 테니스 엘보라고 설명을 들으시니까 환자분들이 약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두 번째는 질환의 부위인데요. 팔꿈치가 아프셔서 갔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근육이 찢어졌다고 근육 주사를 맞고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인대가 상했다 그래서 인대 강화 주사를 맞고 오시는 분도 있고, 뼈에 염증이 생긴 거라 그래서 뼈에 주사를 맞고 오시는 분도 있어서 환자분들이 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질환의 치료인데요. 아프실 때마다 주사를 계속 주는 병원도 있고, 어디 병원은 크게 설명 없이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를 계속 하라고 하는 병원도 있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약만 처방해 주시고 낫지는 않고, 또 저한테 오시는 분은 과연 계속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게 맞는지, 그리고 수술로 치료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더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오래된 운동인 테니스와 골프 선수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고, 테니스 선수들이 보통은 외측, 외상가염, 그리고 골프 선수들이 내상가염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별칭이 같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신 것 같습니다. 라켓 스포츠나 웨이트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 외에도 일반인들도 일생에 한 4분 정도 1명꼴로 발생하게 되고, 테니스 선수들이 꼭 외측에만 발생하거나 골프 선수들이 내측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골프 하시는 분들도 외상가염, 특히 테니스 엘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켓 운동을 하실 때는 내외측 근육을 같이 쓰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테니스 엘보가 골프 엘보보다 10배 정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빈도가 높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과염, 상과라고 하면 환자분들, 특히 일반 분들은 약간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상과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는 팔꿈치 뼈의 특정 부위를 가리키는 해부학적 용어입니다. 이 상과 부위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과 주위에 생긴 염증이다 그래서 상과염으로 부르게 됩니다. 저희가 팔꿈치를 봤을 때 이 바깥쪽에 만져보면 딱딱한 부위, 이 부위를 외상과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생긴 염증을 외상과염, 다른 말로는 테니스 엘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딱딱한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를 내상과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생긴 염증을 내상과염,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골프 엘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상가 부위를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려서는 뼈에 발생하는 염증은 아니고요. 손목과 손으로 움직이는 근육이 뼈에 붙는 부위를 건 또는 힘줄이라고 하는데, 손목과 손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상과에 붙는 힘줄에 생기는 염증이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테니스 엘보는 상과에 붙는 힘줄에 생긴 질환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의 치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나눠서는 비수술 치료와 수술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수술 치료에는 근육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다 보니 이 근육을 충분하게 휴식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에 적절한 스트레칭, 염증 치료가 같이 더해지는 게 비수술 치료의 기본입니다. 염증 치료는 소염제와 같은 경구약을 처방을 하고 조직의 염증을 줄이거나 조직의 재생을 도와주는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그 전에 주사 치료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분은 한두 차례 정도의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해보실 수는 있는데요. 그 이상의 주사 치료를 했을 때는 힘줄 자체를 얇게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피부의 변색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두 차례 이상의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4에서 6주 이상의 비수술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전에 주사 치료를 하셨는데 다시 재발된 환자분들 중에서는 혹시 힘줄의 염증 정도와 힘줄의 파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해보실 수 있겠고, 이 검사를 통해서 수술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환자분들의 10에서 15% 정도만 시행하고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치료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수술 치료는 광범위한 절개를 통해서 정상 조직에도 손상이 가해서 환자분들이 흉터도 크게 남고 회복이 오래 걸렸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내측과 외측에 5mm 정도의 구멍을 통해서 시행하는 최소 침습적 관절경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정상 조직의 손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 거의 없고 일상생활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